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해온 인터폴마저 무릎 꿇게 만든 충격의 현장,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유럽 전역을 마비시킨 랜섬웨어 대란을 해결하라던 명령이 한순간에 한국을 배워와라로 바뀌었다고요. 10년 경력의 엘리사 밀러 수사관이 직접 목격한 것은 기술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국의 혁신 시스템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길래 전 세계 수사관들이 입을 다물었을까요? 이 영상에서 그 모든 진실을 파헤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작년 가을 유럽 전역을 강타한 전례 없는 랜섬웨어 대란에서 시작됐다. 아침이 되면 뉴스 속보가 쏟아졌고 각국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병원, 학교, 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이 이어졌고 피해액은 수십억 유로에 이르렀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언론은 인터폴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세계 경찰이라 불리는 우리 조직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비난이 빗발쳤다. 그날 오후 브뤼셀 본부 국장실로 긴급 호출이 내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벽면 스크린에는 실시간 피해 현황이 뜨겁게 깜빡이고 있었다. 우리는 실패했다. 이대로라면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국장의 목소리는 침묵을 가르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국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엘리사, 유럽이 배울 만한 성공 사례를 조사해 와라. 단 시간이 없다. 일주일 안에 보고해야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넘게 인터폴 사이버 수사관으로 일해왔지만 작은 반도 국가에 무슨 해답이 있을지 솔직히 의심스러웠다. 며칠 뒤 짐을 꾸린 나는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숫자들, 감염된 서버 숫자, 몸값으로 요구된 금액, 회복되지 못한 데이터의 목록이 맴돌았다. 과연 그곳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의 첫 장을 타이핑했다. 유럽 사이버 위기 현황이라고 적고는 잠시 멈춰섰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다. 우리 조직의 명운이 달린 과제다. 누군가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인천공항 터미널 문이 열리자 차가운 가을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뒤 나는 복도를 빠져나와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향했다. 서울이라는 세 글자가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수백 번 읽었지만 직접 마주하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열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바삐 스치는 풍경을 보며 나는 지난 며칠간의 회의실 장면을 떠올렸다.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와야겠다던 국장의 한마디가 여전히 귀에 맴돌았다. 작은 나라라 치부하기엔 그 말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노트북을 닫고 짐칸 위에 올려두었다. 서울역에 도착해 개찰구를 나서자 저마다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걸어가는 사람들의 물결이 보였다. 한글 간판과 전광판의 속도감 있는 정보들이 나를 압도했다. 이 속도와 효율이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IT 강국의 면모인가. 내 안에 묘한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다. 엘리사 요원님. 낯익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돌아보니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소속 박준호 경위가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나를 반겼다.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동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랐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도로 위로 빼곡한 빌딩 숲과 네온 사인이 펼쳐졌다. 여기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겠지. 마음속 의문이 설렘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나는 박경희와 함께 첫 일정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었다.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할 한국형 사이버 방어의 핵심이었다. 가방을 챙기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서울 도심의 한 대형은행 로비에 들어서자 차분한 조명 아래 현대적인 키오스크와 안내 데스크가 눈에 들어왔다. 박준호 경위는 내 옆에서 이제 실제 시스템을 보실 차례입니다라며 스마트폰을 내 손에 건넸다. 곧바로 한 노인이 직원에게 다가가 큰 금액을 송금하려는 듯 휴대폰으로 통화를 걸었다. 순간 노인의 화면에 붉은 경고창이 뜨며 사기 의심 통화 감지라는 문구가 번쩍였다. 직원은 즉시 다가와 어르신 혹시 누가 돈을 보내라고 하셨나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다. 노인은 당황한 얼굴로 국세청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라고 답했다. 직원은 전용 단말기로 곧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했고 불과 3분 만에 2명의 사이버 전담 경찰관이 은행으로 출동했다. 그들은 노인에게 이 통화가 전형적인 금융 사기임을 설명하고 송금을 중단하도록 안내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며 노트북에 기록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예방과 대응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 박경희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한국에서는 단 한 통의 의심 전화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 깊이 와닿았다. 다음 일정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국가사이버통합관제센터였다. 센터 정문에 들어서자 대형 유리창 너머로 넓은 상황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내부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사불란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 할당된 화면을 주시하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다. 박준호 경위가 설명했다. 여기가 전국의 의심 통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중추입니다. AI가 통화 음성을 분석해 위험 키워드를 탐지하면 즉시 위험도를 산출하죠. 내가 스크린 가까이 다가가자 그래픽으로 표현된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빠르게 깜빡였다. 저 점들이 모두 의심 통화입니다. 하루 평균 수천 건이 감지됩니다. 경위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다. 한 직원이 내게 다가와 데모를 시연했다. 지금 이 통화는 가족이 다쳤다는 식의 감성 호소가 포착돼 위험도가 높게 분류됐습니다. 곧 은행과 통신사에 경고 메시지가 발송될 거예요. 화면에 ALERT SENT라는 문구가 뜨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도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음성은 즉시 분석 후 폐기되고 텍스트화된 키워드만 보관됩니다. 박경희가 덧붙였다.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법적 기술적 준비가 상당했을 텐데요. 경희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처음엔 반대도 많았죠. 통신사, 금융사, 경찰이 협업하는 구조가 전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전 마케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상황실 한쪽에는 모니터가 더 크게 설치된 구역이 있었다. 이곳은 중앙지휘소 역할을 합니다. 위급 상황 시 국무총리실과도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나는 다시 한번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다. 이 작은 반도의 국가가 이렇게 거대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다니. 내 안에 새로운 확신이 싹 텄다. 유럽에서도 이 모델을 반드시 검토해야겠다고. 서울의 한 복지관 안 정갈하게 꾸며진 교육실에는 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밝은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오자 각자의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태블릿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현장 교육 담당자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 이 기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그 말에 어르신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강의에 집중했다. 담당자는 실제 상황을 재현한 모의 체험을 시작하며 사기 전화의 특징과 대처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께서 받게 될 경고 메시지는
평소 들으셨던 통화와 전혀 다른 긴급 경고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실습 중 한 할머니가 조용히 손을 들고 물었다. 만약 진짜 상황이 생기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담당자는 다정한 미소로 답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께서 화면의 안내를 따라만 주시면 우리 경찰과 금융 시스템이 바로 연계되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화면에선 다채로운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며 모의 상황에 대처하는 단계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어르신들이 실제로 앱을 터치하고 경고 확인을 누르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작은 드라마 같았다. 이 교육은 주 1회 진행되며 여러분께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잠시 후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이제는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고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눈앞에 보이는 이 교육 현장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진정한 방어 체계임을 실감하게 만들었다. 서울금융감독원 본관 내부 대형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전광판에는 다양한 그래프와 통계 수치가 쏟아지고 있었다. 한쪽 벽면의 LED 스크린에는 전년도 대비 보안 시스템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과 함께 눈에 띄게 줄어든 피해액이 강조되어 있었다. 한 연구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2021년 당시 랜섬웨어와 금융 사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도입 후 단 2년 만에 피해액은 5천억 원대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발표와 함께 스크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피해액 감소 그래프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매일 수천 건의 의심 통화를 AI가 분석하고 자동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완벽히 부합하게 관리됩니다. 연구원의 말이 계속되었다. 나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며 한 줄 한 줄 메모를 적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재산과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결과다. 연구원은 이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했다. 지난달 한 가게에서 발생할 뻔한 대규모 금융 사기 시도가 신속하게 탐지되어 즉시 대응 체계가 작동함으로써 피해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브리핑룸은 진지한 분위기로 물들었다. 스크린에 제시된 통계와 그래프는 모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이 있었다. 이 모든 성과는 단순히 최첨단 기술의 성과가 아닙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사람 중심의 대응 철학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마지막 발언과 함께 연구원은 화면을 응시하며 덧붙였다. 방 안의 모든 청중이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터가 주는 무게와 진실의 가치를 공감하는 듯 했다. 나는 이 순간 한 통계 보고서 이상의 감동을 받았다. 서울의 한 소규모 카페, 창가 자리에 모인 은행 관계자, 경찰청 담당자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사람 중심 보안 철학과 그 배경이 된 사회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 아래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진솔한 표정으로 가득 찼다. 은행 측 한 직원은 커피잔을 손에 쥔 채 말했다. 저희는 언제부터 고객 한 분, 한 분을 진정으로 보호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기술 도입 이전부터 우리 조직은 고객과의 소통, 세밀한 맞춤형 서비스에 집중해왔죠. 덕분에 지금의 보안 시스템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묻어났다. 이어 경찰 관계자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우리 경찰은 언제나 시민들이 직접 위험을 체감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기술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헌신입니다.
그의 말에 동의하는 표정들이 카페 안에 자연스럽게 퍼져나갔다. 그때 학계 전문가 한 분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한국 사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공동체 의식과 빠른 소통을 중시해왔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한 마음으로 뭉칠 줄 아는 문화, 이것이 바로 기술적 혁신보다도 강력한 보호막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분석은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깊은 통찰로 다가왔다. 나는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노트북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기술의 성과는 단지 시스템상의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사람들의 가치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의 결실이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는 한 도시의 활력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그 풍경 속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려는 의지가 흐르고 있었다. 이 모습을 목도하며 나는 한국의 혁신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국민 전체의 안전과 신뢰를 구축해온 문화적 가치의 집합체임을 깊이 깨달았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뒤로하고 나는 유럽 본부의 긴급 회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회의실 중앙에는 한국 통합 보안 시스템 벤치마킹 제안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고 내 노트북엔 지난 며칠간 모아온 생생한 현장 기록과 데이터를 담은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회의실 안은 중압감으로 가득했다. 유럽 각국의 고위 간부들이 집중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차분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방금 전까지 목격한 한국의 사례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철학의 결과입니다. 은행 로비에서의 신속한 대응,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노인 교육을 통한 예방 시스템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실질적인 피해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우자 한 간부가 조용히 손을 들며 질문했다. 하지만 문화와 제도의 차이가 큰 유럽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한국의 근본. 원칙 즉 고객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접근법을 각국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 도구를 활용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체계가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차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이어서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차례차례 설명하며 실제로 피해액이 크게 줄어든 수치와 현장에서 목격된 생생한 대응 과정들을 제시했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가 사람과 신뢰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저의 제안은 유럽에서도 이러한 사람 중심 보안 체계를 맞춤형으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집중된 시선과 고개 끄덕임 속에서 나는 마지막 결론을 내렸다. 우리의 미래는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을 통해 사람들을 보호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는 데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함께 모여 그 비전을 실현할 때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회의실은 잠시의 정적 후 적극적인 토론과 질문으로 이어졌다. 돌아오는 길 나는 큰 책임감과 확신을 안고 있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전 세계에 사람 중심 보안 철학의 불씨를 전파하는 것이다. 유럽의 한 대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시범 운영 지역에 준비 단계부터 현장 도입까지 수많은 논의와 조정 끝에 새로운 사람 중심 보안 체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수개월 전부터 철저한 사전 테스트와 각 기관 간 협업이 시작되었으며 오늘이 바로 그 첫 성과가 확인되는 날이었다. 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평소보다 더 집중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대형 모니터와 함께 부착된 AI 분석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의심 거래를 감지하며 즉각적인 대응 절차가 작동되었다. 한 할머니가 평소처럼 송금을 시도하던 중 화면에 급박한 경고가 나타나자 직원은 신속하게 다가가 실례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라며 안내를 시작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지하고 즉시 해당 정보를 연계부서에 전송했다. 바로 그 순간 은행과 경찰, 통신사 간의 실시간 협력이 빛을 발하며 예상치 못한 큰 피해는 미연에 방지되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한 나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기계적 반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조로 완성된 결과임을 깨달았다. 이전에는 도입 전 회의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우리가 준비한 시스템은 실제 현장에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가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서 지역 경찰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 초기의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켜준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확산될 모델의 초석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날 은행 지점에서는 첫 번째 성공 사례가 공식적으로 보고되었다. 노인 고객의 안전한 거래가 보장되었음을 확인한 후 관계자들은 소규모 축하 행사를 진행하며 이번 성과를 기뻐했다. 한동안 이어진 긴장과 노력의 결실이 눈에 보였고 각 부서 관계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다짐했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읽을 수 있었다. 오늘의 성과는 단순한 시스템 작동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각 기관이 하나로 뭉쳐 사람 중심의 보안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증거였으며 앞으로 이 모델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것임을 보여주는 첫 단초였다. 현장을 나서며 나는 한 결심을 굳혔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 성과의 짜릿한 순간들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졌고 이 경험이 전 세계의 사람 중심 보안 철학의 확산을 이끌어내리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했다. 유럽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된 지 몇 달이 흘렀다. 오늘은 국제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에서 사람 중심 보안 체계의 글로벌 확산 전략을 발표하는 날이다. 무대 위 조명이 켜지자 전 세계 보안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 중심의 대응을 넘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혁신적 접근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과 유럽에서의 성과 그래프가 나란히 떠 있었다. 한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진정한 보호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서 출발합니다. 청중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나는 이어서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첫째, 이 체계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로 확장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 표준을 마련해 각국이 상호 운용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해 사람 중심 철학이 전 세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발표를 마친 후 청중의 박수가 이어졌다. 무대에서 내려와 뒤편으로 걸어가던 중 한 젊은 연구자가 다가와 말했다. 엘리사 요원님, 당신의 제안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술이 아닌 사람을 위한 세상을. 컨퍼런스장을 나서자 로비에는 세계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각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네온사인 불빛 아래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이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사람 중심 보안 체계가 전 세계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속으로 다짐하며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가볍게 내디뎠다. 이제 여러분도 아셨습니다. 범죄를 막는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닌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 혁신, 여러분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더 놀라운 글로벌 보안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